나눠준 거 이제 경우의 수와 순위를 얘기해 볼 거고 금방 정리가 될 거예요. 일단은 경우의 수하고 순위를 하는데 본격적인 내용은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순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소개시켜주고 그거 바탕으로 이제 순위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경우의 수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해당되는 가지수 세워주신다고 보면 되거든. 가지수라는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 합의 법칙하고요.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이 나오거든. 이거는 이렇게 들었을 때는 확실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제로 보시면 확실히 좀 와닿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보자면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얘기할게. 사건 A하고 사건 B가 있잖아요. 사건 A하고 사건 B가 있는데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래서 이걸 이제 집합간의 관계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시나 사건 A하고 사건 B가 있잖아요. 여기 합집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경우의 수를 세줄 때는 그냥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사건 A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건 B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두 사건을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고배 법칙은 또 이렇게 얘기해볼게. 합의 법칙하고 살짝 다른 게 사건 A하고 사건 B가 있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집합과 집합간의 관계로 나타냈을 때는 A, B의 교집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세부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사건 A하고 사건 B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곱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벤다이그램만 내가 두 개만 나타내시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서 관계일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 B 그렇죠?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사건 A하고 사건 B가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여기 해당되는 교집합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내가 몇 문제만 좀 뽑아서 얘기해 줄게.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 있잖아요. 맨 밑에 예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텐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림은 그대로 이게 될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A하고 B 사이에 있잖아. 노선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지하철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버스 노선이 있는 건데 지하철 노선은 네 가지 이렇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은 네 가지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좀 보시니까 이렇게 되신다는 얘기죠. 그림상에는 잘 좀 안 보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색깔 표시를 해볼게. 지하철 해당되는 노선은 내가 빨간색으로 얘기해볼게. 그래서 빨간색 노선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흑백 처리가 돼서 이게 음영이 좀 구분이 안 돼서 그래. 자 여기서 이제 묻는 게 뭐냐면은 그쵸?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의 수로 물었거든. 이렇게 써볼게.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서 지하철 또는 버스로 타고 가는 경우의 수를 묻는 거니까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내가 따로 이렇게 적지는 않았는데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는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A하고 사건 B가 또는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A에서 B로 이제 지하철 노선으로 가는 경우의 수 세 가지죠. 그 다음에 버스로 가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또는이니까 그냥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 2페이지가 있을 건데 2페이지에 고배 법칙이죠. 고배 법칙도 내가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내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시켜 줬는데 이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이제 왼쪽에다 좀 적어볼게. 여기서도 이제 가운데 형태의 예제 문제를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건 이런 형태예요. A하고 B하고 C가 있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세지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경로의 수가 일단 이렇게 될 거야. A에서 B로 가는 데는 두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데는 세 가지,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무슨 거예요? A에서 C로 가는데 경우의 수를 묻는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부적으로 따져보신다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거 두 가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되는데 동시에 이루어졌으니까 곱하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샘플하고 가장 이제 쉬운 샘플이니까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거야. 그래서 개인 문제 또 몇 문제 풀어주면서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경우의 수 개념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잘 알아두시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은 더해주시고 곱의 법칙은 곱해주신다. 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순열 얘기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 넘어가시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 이제 순열하고 조합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같이 배우면 좋긴 한데 뭐 이거는 그냥 따로 좀 얘기해 줄게. 순열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단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써볼게. 서로 다른 n개가 있다는 거야. 문자를 써서 좀 그렇게 하는데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여기서 알개를 선택한다는 거야. 뭐 뽑는다, 선택한다, 뭐 다 같은 의미니까 알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렬로 배열하신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일렬로 배열합니다.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와닿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하면 좋긴 한데 밑에 있는 예제를 내가 바로 써볼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6개가 있잖아요.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 묻는 거예요.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걸 담는 내용이 요건데 여기서 이제 순열 단원에서는 이제 이거를 어떤 특정한 식을 이용해서 좀 풀 수가 있거든. 이거를 내가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식을 내가 좀 소개시켜 줄게. 일단 순열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이렇게 되시고 이 개념을 담는 식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을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n, p, r이라는 이런 기호를 써. 이건 좀 잘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P는 뭐냐면은 퍼뮤테이션이 약자야. 퍼뮤테이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순열을 대표하는 문자는 라지 P라 쓰시고 N은 뭐야? 전체 경우의 수 있죠? 서로 다른 N개, 그 다음에 R개는 뭐야?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 기억 알아내시면 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줄게. 이게 어떻게 되시냐면 좀 더 세부적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n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n-r 팩토리 이렇게 쓸 수 있어. 지금 이게 바로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이제 이 기호를 이용해서 내가 계산해볼게. 이거 어떻게 되시냐면 이거는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 경우 수잖아요. 그래서 6p3이 되시는데 이걸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가장 큰 수가 6이죠. 그렇죠? 6개 중에서 선택해서 배열한 거니까 일단 6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5로 떨어뜨리시고 최종적으로 4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3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6, 5, 4의 경우의 수가 총 3가지지? 가지수가 총 3가지죠? 그래서 4까지만 써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이런 데를 써볼게. 7p2라고 써볼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수가 7이니까 7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를 떨구는데 여기서 2죠. 그래서 가지수가 총 2개니까 6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 더 쓰면 4p2는 이거 어떻게 되겠니? 4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한 자리 또는 요 3까지만 쓰시면 되지. 여기 2니까 이 정도.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할 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쓸 때는 뭐 이렇게 계산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게. 원래는 이 공식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여기서 보시면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 거니까 3개에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좀 해보자고. 그럼 처음에 맨 왼쪽에 들어간 건
뭐가 되겠니? 서로 다른 6개니까 총 6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야? 요 한 가지 빠졌으니까 5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빠졌으니까 4가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요 케이스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다 곱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간단한 식으로 6P3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시켜 줄게요. 내가 이제 간단한 샘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소개시켜 줬는데 원래는 이 식이 요 식에서 파생된다고 보시면 돼. 어떻게 되시냐면은 여기서 저 m 팩토리얼 썼는데 m 팩토리얼은 뭐 계승이라는 뭐 한글로 표현되기도 하고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팩토리얼 요 팩토리얼은 그냥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팩토리얼 의미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 형태야. 예를 들어 3팩토리얼이지. 3팩토리얼은 3P3이랑 같은 의미. 3P3.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세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 경우에서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3팩토리얼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신다고. 3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2를 그 다음에 쓰시고 그 다음에 1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4팩토리얼이죠. 4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4를 먼저 쓰시고 3, 2, 어디까지 1까지. 7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죠. 7을 먼저 쓰시고 6, 5, 어디까지 1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팩토리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말 그대로 n 그 다음에 n-1, n-2 쭉쭉쭉 가서 n-3 그 다음에 어디까지 1까지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이죠? 이것도 이렇게 쓰시면 되죠? n-r이 가장 큰 수잖아? 그래서 n-r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n-r-1이 되겠지? 하나 더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작아지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그렇죠? 어디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분시키잖아. 그러면 남는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NPR 이렇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순열에 대한 개념하고 식에 대해서 이제 샘플 통해서 좀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4페이지 넘어가시면 4페이지 관련된 내용까지 내가 어느 정도 정리 좀 해준 거거든. 여기 지금 전체로 쓴 게.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을 좀 내가 소개시켜 주려거든. 이런 형태를 보시면 돼. EP0 이거 해볼게. EP0 이게 좀 그럴 수 있어. EP0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0개를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일렬로 배열. 그렇죠? 이걸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면 EP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0개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0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딱 한 가지를 해서 그냥 1이라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 그럼 마찬가지야. 3P0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하는 거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소개시켜줄게. 0팩토리얼 나오게 돼. 0팩토리얼. 0팩토리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니? 이걸 좀 더 풀었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0P0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건 뭐야? 서로 다른 0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하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예외적인 케이스가 이 경우에서 한 가지 이렇게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아까 내가 다 얘기해줬으니까. 자, 그래서 4페이지 밑에 뭐 보충학습 나와서 여기서 총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했잖아. 요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얘기해줄게. 문제를 내가 풀어주려고 하거든. 여기서 4가지 케이스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 그 뒤에 어차피 문제는 나올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 뭐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이웃하게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좀 세우자는 거예요. 이웃하게 나열, 이웃하게. 그냥 뭐 이웃한 형태라고 내가 좀 표현할게. 이게 좀 나을 것 같아. 서로 이웃한 경우. 서로 이웃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형태. 이웃하지
하지 않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적어도라는 단어 나왔어. 적어도 이걸 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그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왔다. 교대로 나열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교대로 나열됐다 뭐 이렇게. 역시나 이거는 그냥 문장으로 표현돼서 확실히 와닿진 않아. 내가 이거 문제를 통해서 좀 이해를 좀 시켜줄게요. 또 어떤 문제를 내가 이제 볼 거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 해볼게. 뒤에 가서 비슷한 문제 나오겠네요. 남자 4명 있어. 남자 4명 있고 그 다음에 여자 3명 있다는 거야. 여자 3명이 있는데 이렇게 일렬로 배열한대. 일렬로 나열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렬로 나열한 거니까 당연히 순열이라는 이제 식을 써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서로 이웃한대. 여자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 뭐 이런 형태. 일단은 이웃한다는 말을 내가 이렇게 좀 해석해. 이웃한다는 건 서로 붙어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거야. 뭐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내가 한번 그림을 표현해볼게. 그림을 표현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거든. 여자 3명이잖아. 3명이 이런 식으로 붙어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남자 4명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렇죠? 또 이런 케이스도 존재할 거야. 남자 1명이 있어. 그 다음에 여자 3명이 붙어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체결적인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체결적인 경우도 있겠지. 여자는 여기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남자가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에서 나올 텐데 여기서 이 문제 풀 때는 좀 기준점이 중요해. 여자는 어쨌거나 계속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 그냥 묶음으로 간주하는 거야. 한 묶음. 그렇죠? 한 묶음을 간주하는 건 뭐야? 그래서 한 명으로 간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 명으로 간주하세요. 한 명으로 간주하시고 나머지 지금 4명이죠? 4명이니까 전체 인원은 뭘로 간주할 수 있겠니? 서로 다른 5명. 그렇죠? 서로 다른 5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5명으로 간주를 하시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식이 뽑아져 나오겠죠. 어떤 식을 세울 수 있겠어? 5P5. 맞지? 서로 다른 5명에서 5명을 1로로 배열한 경우의 수. 이거 간단히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했어? 5팩토리얼. 알겠지? 이거 같은 의미랑 했지? 그래서 이거는 먼저 뽑아내시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여자는 3명이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게 A, B, C라고 내가 간주해볼게. 그럼 이걸 오른쪽에다 써보면 여자 3명은 이렇게 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앞장세워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맞죠? 여기에 대한 경우수 몇 가지야? 6가지거든? 그렇죠? 6가지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서로 다른 3명을 그렇죠?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 해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3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를 3P3이라고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알겠지? 해서 요 식에다가 뭘 추가시켜주는 거냐? 3팩토리얼 추가시켜주는 거야. 알겠지? 이 정도 유의하시면 될 거야. 이게 이제 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케이스 얘기해볼게. 이걸 지워볼게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이제 쉬울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 얘기해볼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똑같이 이제 문제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이웃하는 경우로 했죠? 이웃하는 게 뭐야? 서로 붙어있는 경우죠. 이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야. 여자가 이렇게 있어.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한 표현이 이거야.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한 칸씩 이렇게 뛸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2칸씩 뛸 수도 있잖아. 이걸 좀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좀 기준점을 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될 거야.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여자 3명을 3명으로 표시하시고 남자 4명을 동그라미 표현한다고 했을 때 여자 3명을 이렇게 한 칸씩 띄워놓고 맞죠? 이렇게 띄워놓고 나머지 4칸에다가 남자를 배열한 경우의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한 칸씩 띄워놓고 남은 요 칸수 5칸 중에서 3칸을 선택해서 1로 배열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되지.
첫 번째 케이스 사실 되는데 내가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남남 이렇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칸씩 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사용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밑에는 이 형태 있죠? 남자를 한 가지 띄워놓고 여기에다가 5칸에다가 3칸을 선택해서 1렬을 배열한 경우 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더 쉽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해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얘기해볼게. 총 5칸에서 여자 3명을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5P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야. 맞죠? 왜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서 고정적으로 있잖아. 남자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총 4명이죠. 남자가 총 4명이니까 4P4를 계산하시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4팩토리얼. 괜찮지? 그래요. 결국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두 번째 케이스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해볼게. 세 번째는 적어도라고 나왔어. 적어도라고 나왔을 때는 일종의 뭐 규칙이 있다고 보시면 돼. 이거 그냥 숙지를 하시면 돼.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해볼게. 패션이라는 문자가 있다 할게. 패션이라는 문자가 있어. 여기 보시면 문자가 7개거든? 7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자음하고 모음만 좀 구분시켜볼게. 여기서 자음을 보시면 P, S, S, N 이렇게 4개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을 보시면 나머지가 되겠죠? A, 그 다음에 I, E 이 세 가지가 될 거야. 5장, 이렇게 세 가지. 자, 이렇게 구분을 시킨 다음에 문제 조건을 보실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어.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개의 모음이 서로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워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반드시 여집합 개념으로 생각해보지. 여집합 개념. 여집합 개념. 우리가 여집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니? 전체 집합의 경우의 수 있죠?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어떻게 반대되는 의미 있죠? 반대되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두 개의 모음이 모음 이렇게 집어넣을게. 두 개의 모음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의 반대 의미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두 개의 모음이 아니라 모든 모음이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해당되는 경우일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죠. 반대되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세워주시고 반대되는 의미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각각 세우셔서 연산을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총 7개 문자잖아요. 7개 문자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시겠죠. 당연히 7개 중에서 7개를 선택해서 1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 7P7 이렇게 되시고 이걸 간단하게 7팩토리얼하게 쓸 수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모든 모음에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세워주는 경우의 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은 자음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보세요. P, S, S, M 이런 식으로. 맞죠? 한 칸 띄워놓은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지?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될 거고 아까랑 비슷한 문제지? 총 5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어? 3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7P3을 선택해 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다 들어간 형태는 뭐야? 7P3.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문제. 알겠지? 뒤에 문제 또 나오니까 뒤에 문제 내가 또 얘기를 좀 세부적으로 또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네 번째 거는 교대로 나열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얘기를 해볼게. 교대로 나열하는 거는 아까 1, 2번 풀었기 때문에 크게 막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 네 번째 조건에서 남자, 여자가 서로 교대로 산다는 거지. 남자, 여자가 서로 교대로 사는 형태. 그럼 이것도 이렇게 내가 얘기해볼게. 만약에 우리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남자가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여자 오시고
그 다음에 남자가 오시고 여자가 오시고 남녀 그 다음에 남까지 이렇게 세워줬을 때 교대로 세워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남. 그렇지? 여기서 남으로 끊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가 4명이 됐잖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끄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자 여자를 고정적으로 이렇게 배치시키고 나머지 4자리 있죠? 4자리를 1로 배열한 경우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맞죠? 아까랑 비슷하지? 그러면 총 남자가 4명이잖아. 어떻게 돼? 4P4가 되죠? 남는 여자의 수는 뭐야? 3명이지. 3명을 이제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돼서? 이것도 3P3이 되지. 이걸 간단한 이제 또 형태로 우리가 쓴다면 이거 4팩토리얼 이시고 이거는 3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맞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크게 4가지 형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또 그림 문제가 있거든? 그림 문제. 거기에 대해 경우의 수 세우는 문제인데 그 문제까지 좀 알아두시면 수능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넘어가서 이제 5페이지 이제 유형 문제 좀 풀어줄게. 첫 번째는 이제 경우수에 관련된 문제예요. 경우수는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만 조심해주면 된다 했잖아. 그 관련된 문제니까 여기서 하나씩 좀 확인해볼게요. 1번 보시면 이렇게 됐다니까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고 했거든? 그럼 일단 이것만 얘기해볼게. 만약에 주사위는 이제 우리가 육면체로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주사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면체로 이제 구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서로 다른 수는 총 6가지가 되겠지? 1부터 6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주사위도 1부터 6까지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표현하신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조건을 보시는 거지. 주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얘기해볼게.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졌더니 합이 5가 되는 경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눈의 합이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경우 생각할 수 있겠고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쭉 빠져보시는 거예요. 15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20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20이 되는 경우는 일단 없겠다. 그렇죠? 그리고 15가 되는 경우도 없겠네. 그래서 남는 경우 5하고 11때 해당되는 순서상을 하나둘씩 골라주시면 돼요. 하나둘씩.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게. 눈의 합이 5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주면 되지. 왼쪽에 있는 주사위 1하고 오른쪽에 있는 주사위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4가 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주사위 2, 그 다음에 3. 뭐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되겠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서 어떻게 해? 3하고 또 2를 또 선택해 줘도 되죠. 그래, 숫자적으로 쭉 선택해 주면 돼. 4하고 또 1 선택해 주면 되지? 그 다음에 또 없죠. 총 4가지.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눈의 합이 10이죠? 경우에서 좀 줄겠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3을 선택했어. 3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4를 선택하면 가능하겠지. 4를 되죠? 그 다음에 5하고 5 선택해줘도 되죠? 5하고 5 선택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 6하고 4 선택해줘도 돼. 이것도 3가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경우수 4가지죠? 여기 해당되는 경우수가 3가지인데 이건 동시에 발생된 게 아니죠? 따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4 더하기 3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합의 법칙. 괜찮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그냥 기본 형태에 대해서 잘 따져주시면 될 거야. 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4번 얘기해볼게. 4번은 뭐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몇 가지 좀뭐 주기사항을 얘기해줄 테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런 순서상이 있어요. 여기서 자연수 x, y, g라고 있거든? x, y, g가 자연수야. 자연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양의 정수지? 이건 분명히 양의 정수일 거야. 양의 정수는 뭐 1, 2, 3, 4 이렇게 쭉쭉쭉 뻗어가는 형태가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묻는 거는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거를 따져줬을 때는 있잖아. 기준점이 필요할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거거든? 원래 있는 식을 쭉 쓰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만약에 나는 그냥 궁금하니까 x 대신 1을 대입했어. x 대신 1을 대입하면 이거 넘겨주시면 이게 지금 19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1을 넣었을 때 넘기신 19가 되거든? 상대적으로 수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거의 뭐 줄지 않았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이것도 1, 2, 3, 4 이렇게 숫자적으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굳이 x를 잡고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x 앞에 있는 개수, 뒤에는 2하고 3 보이시지? 앞에 있는 개수가 가장 큰 3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기준점을 이제
여러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3지를 기준점으로 사준다면 G는 단수죠. 1부터 시작하면 3부터 시작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뭐 6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뭐 9가 되겠죠? 그 다음 12가 되겠죠? 그 다음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해보시라고. 두 번째는 좀 오른쪽에서 가볼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죠. 이렇게 3부터 시작해서 한 18 정도. 18까지 날 하신 다음에 여기서 경우의 수를 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안 되겠죠? 결국 15까지. 그래서 크게 5가지 분류해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XY 순수상을 좀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기준점을 항상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앞에 있는 개수가 큰 거를 잡아서 크게 좀 세부상으로 나눠 보시라는 얘기죠. 첫 번째 케이스 있잖아. 3지가 3일 때 좀 얘기해볼게. 3지가 3일 때는 XY 순수상 이렇게 되시지. 빼시면 17 된단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거 기준점을 X, Y 둘 다 잡으셔도 되는데 Y 앞에 있는 개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Y 앞에 있는 개수를 그냥 기준점을 좀 잡아주면 좀 더 편하다는 얘기죠. 2Y를 이렇게 두시고 4를 두시고 6을 두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시면 좀 더 계산하는 이 형태가 시간이 좀 단축된단 말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오죠? 15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이시죠? 13이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개수 나왔잖아. 몇 가지야? 8가지잖아.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이제 수 하나 늘려서 또 이런 케이스죠? 4일 때. 일단 UI가 2일 때 내가 여기 써볼게. 이런 식으로.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잖아.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샘플까지만 내가 들어줄게. 3지가 9일 때 있지? 3지가 9일 때는 계산이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2y 있죠? 넘기시면 돼요. 9를 넘기시면 이게 11이 될 거라고. 마찬가지 방법대로 하면 돼. 2y를 건드려 보세요. 그래서 2y를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이게 2, 4, 6, 8 뭐 이렇게 가겠지? 여기서는 좀 수가 좀 줄어들겠지? 10까지가 되겠지? 총 5가지 이런 식으로. 알겠지? 나머지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거야. 세 번째까지만 해본다면 또 이게 이렇게 되겠지? 3지가 또 12일 때 6일 때까지만 해줄게. 6일 때 이건 이제 하나 건너뛰었다. 자, 해서 여기서 이제 계산의 대화값이 6을 빠지니까 이게 14가 되겠다. 그래, 여기서는 이제 2y를 2, 4, 6, 8, 10, 12, 14 14까지는 안 되지? 여기까지 또 세워주시면 된다. 6가지. 알겠지? 나머지 하나둘씩 다 세워보세요. 자, 그럼 8번 얘기해볼게. 자, 8번 보시면 아까랑 살짝 다른 고래법칙 형태로 보시면 돼. 이거는 뭐 너무 쉽기 때문에 10의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자 했거든? 우리가 이제 두 수를 나타낼 때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10의 자리, 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형태가 이제 홀수라고 했으니 여기에다 하나씩 그냥 따져주시면 될 거야. 말이죠. 1, 3, 5, 7, 9까지 될 거야. 맞죠? 이거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소수라고 했거든요? 소수라고 했으니 여기에 들어가는 한 자리에 소수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런 거. 맞죠? 그럼 여기 지금 몇 가지야? 5가지죠. 이거 몇 가지야? 4가지지. 이때는 어떻게 돼? 곱해줘야 돼. 알겠지? 더해주시면 안 되죠? 그래, 그 다음에 11번 얘기해볼게. 이게 보시면 유형이 다 달라. 유형에 대해서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11번은 좀 2, 3지를 좀 알아두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280하고 420이 있거든요. 280하고 420인데 여기서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보시면 돼요. 일단 개수 구하기 전에 양의 공약수를 좀 찾아주셔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 같죠? 어차피 이거 공약수 구하는 거잖아. 공약수 구하는 거니까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주는 거야.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해준 다음에 결국에 양의 공약수하고 최대 공약수 관계가 어떻게 되겠니?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양의 공약수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신 한 개의 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다시 공약수를 구해주는 방법으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괜찮지? 이 방법 이용하면 계산이 좀 빨리 되시거든요. 그러면 280하고 420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볼게.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잖아.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시니까 또 2로 나눠줄 수도 뭐 있으니까 이렇게 2, 3으로 끝났잖아. 여기서 2, 3은 서로소 관계지. 서로소 관계야. 공약수가 1인 형태니까. 그럼 최대 공약수가 뭐야? 7, 12를 그냥 곱해주시면 되죠? 맞죠? 그럼 이게 결국 141이 될 거란 말이야. 141. 이거 찾아줬으니까 요거에 이제 공약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여기서 개수 구하는 거니까 140 있죠. 이걸 일단 소위수분해서 잘 좀 해보세요. 웬만하면 좀 큰 수를 좀 대입해야죠. 그냥 2, 3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뭐 이렇게 쪼개질 거야. 4, 5, 7로 좀 쪼개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소위수분해 해보시라고. 2의 제곱이죠. 5절 7이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빠르니까. 자, 여기서 개수를 해볼게. 개수 구하는 건 뭐였니? 여기 뒤에는 지수 부분 있죠? 여기 뒤에 있는 지수 부분에는 1을 더하시면 곱하시면 썼잖아. 기억나지? 이게 별값이 된다는 거지. 괜찮지?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내가 몰라서 양의 공약수, 약수를 찾는 형태에 대해서만 좀 소개시켜줄게. 자, 이거 보시면 일단 2의 제곱의 약수를 내가 구해볼게. 이건 일단 이렇게 출발하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괜찮지? 그 다음에 5는 또 어떻게 또 구분됐을까? 5의 0승 1이죠? 그 다음에 5는 또 구분되겠지? 그 다음에 7은 어떻게 구분돼? 1하고 7로 구분되지,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란 말이야. 하나, 둘씩 다 전개해서 계산해줘도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 넣어서 14번 얘기해볼게. 14번은 좀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고 수용도라고 나오는데 그래도 수용도를 한 번쯤은 좀 알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줄게. 이거는 이제 실제 문제 풀 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긴 해요. 자, 14번 볼게. 일단 이 정도만 보시면 돼. 서로 다른 4개의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결합값이 안 된대. 그러니까 이 결합값이 뭐냐면 AI가 I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이런 말이겠지.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돼서는 안 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2가 안 되고 3을 집어넣어서 3이 안 되면 4를 집어넣어서 4도 안 된다는 거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 맞죠? 이것만 확인하시면 이제 수용도를 그려볼게요. 수용도는 그냥 가지치기라고 보시면 돼. 어차피 여기서 형태가 A1, A2, A3, A4 이렇게 구성됐거든? 이건 1000의 자리, 100자리, 그쵸? 10의 자리, 1의 자리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볼게요. A1은 일단 1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크게 따져보면 2하고 3, 4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렇게 좀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2를 이제 이용해서 A2에 해당되는 값을 내가 좀 확인해볼게. 이건 2는 안 되죠. 1하고 3하고 4 이 세 가지 경우가 발생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된 형태를 볼게. 일단 이거 상식 생각해보면 3, 4가 되잖아. 3이 안 되잖아. 이게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4 안 되지. 나머지 당연히 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하고 4가 되지. 그럼 여기서 A3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1하고 4가 동시에 2개가 돼요. 이거 한 가지가 되는데 이건 2가지가 되죠. 그럼 이건 나머지 당연히 뭐가 되겠니? 4가 되시지? 이거 4대가 안 되잖아. 맞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3이 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이 케이스는 날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4의 경우에도 따져볼게요. 나머지가 1, 3이지. 1, 3인데 3은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지워주시고 결국에 1만 된다는 얘기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 이거 3이 되신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 총 3가지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돼. 하나씩 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1이 3일 때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확인해 보시면 1, 2, 4가 되지. 1, 2, 4.
2는 안 되지? 해서 여기서 1하고 4만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2하고 4가 되지? 2하고 4. 아, 이건 2하고 4 둘 다 되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야? 이거 4가지. 아, 여기서 탈락이네. 그리고 이건 뭐가 되겠어? 이건 2가 되네. 이거 탈락이고 요거만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드 있죠? 사이드도 확인해볼게. 이거 보시면 1, 2가 되지. 1, 2,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갔어. 이거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뭐가 되고 1이 되지. 아, 이때는 두 가지 다 되네. 맞죠? 이때는 두 가지 다 되는데 선택해 주셔야 돼. A4에 해당되는 사의 값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이드 확인해볼게. 살 때 보시면 이게 1, 2, 3이 될 거예요. 1, 2, 3이 되는데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1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A3에 해당되는 값이 있잖아요. 2하고 3이 될 거예요. 2하고 3이 되는데 당연히 3이 안 되니까 2를 선택해 줄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거 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 4 빠졌잖아. 3, 4 빠졌으니까 1, 2가 되겠죠. 1, 2. 아, 이건 1, 2 일단 다 되겠네. 자, 여기서 하나 좀 확인해 볼게. 그러면 이건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1이 되시지? 그럼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 다시 할 수 있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돼. 하나 둘씩 세워주시면 돼. 어렵지 않게. 중복되지 않도록. 알겠지? 여기서 이제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걸 확인했는데 여기서 좀 이어보니까 아, 이거 4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돼. 그래서 얘들아 17번 얘기해 볼게요. 뭐 여기서도 좀 이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뭐 공부에 관련된 문제긴 한데 경우수 세워주는 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여기서 보시면 금액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금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형태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런 형태로 얘기해볼게. 뭐 지불하는 방법을 쓰죠. 일단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동전이 세 가지 분류가 됐거든요. 100원, 50원, 10원. 100원, 50원, 10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일단 지금 100원은 동전 한 개나 있지. 한 개인데 동전 한 개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걸 좀 주의해 주세요. 100원 하나도 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0개를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50원도 마찬가지야. 하나도 안 할 수 있잖아. 해서 0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10원은 어떻게 되겠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안 할 수 있잖아. 0개, 1개, 2개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경우수를 생각을 해봤지. 해봤으니까 두 가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세 가지가 되시는 거야. 그럼 지불하는 건 뭐니? 100원하고 50원하고 10원을 동시에 내는 거죠? 당연히 곱해야지. 더하는 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2 곱하기 4 곱하기 3이 돼. 3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잘 보세요.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 만약 이 조건이 없으면 이게 답이 되겠지. 맞죠?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하나 제외니까 여기는 하나만 빼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봐봐. 0개, 0개, 0개. 경우수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빼주시면 된다.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금액의 수야. 금액의 수도 좀 이렇게 유의를 좀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거든? 금액의 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 지금 세부적으로 쓴다면 일단 이렇게 좀 쓸 수 있겠지. 100원하고 50원하고 10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는 되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좀 계산하려니까 100원이 있잖아. 50원짜리 두 개지. 좀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거거든. 50원 더하기 50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야. 여기서 종류가 총 세 가지인데 굳이 세 가지 쓰지 마시고 두 가지로 표현하시면 돼요. 어떻게? 100원은 50 플러스 50이라고 하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100원이 50원이 두 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결합해서 50원과 결합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50원이 총 3개죠. 3개니까 총
5개가 된다는 거지. 50원이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영원으로 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50원은 우리가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영원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50원 되시고요. 50원부터 2가 되시고 3이 되시고 4가 되시고 맞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곱하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지? 그렇게 해서 총 몇 가지? 영원 포함하니까 6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삭제가 되면서. 그 다음에 10원은 그대로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죠. 10원도 마찬가지로 영원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원, 20원까지지. 맞죠? 이거 총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경우의 몇 가지요? 6 곱하기 3을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원일 때 제외지? 한 가지 더 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은 어렵다기보다는 주요할 사항 몇 가지만 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20번 얘기해볼게. 20번은 내가 굳이 계산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20번은 일단은 크게 2가지에 대해서만 분류시켜주고 바로 진행해볼게. 아까 풀어줬던 문제랑 좀 비슷하잖아. 여기서 A 도시부터 시작해서 C 도시 가는 방법이 쓰죠. 그럼 이 큰 틀을 보세요. A에서 C로 가는데 A, B, 그러니까 B를 거칠 수도 있고 D를 거칠 수도 있지.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게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니까 A, D,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이제 A, D, C 뭐 이런 식으로 B를 거쳤다. B를 거치고 C를 거쳤다라고 했을 때 B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4가지고요. 그 다음에 B를 거쳐서 C를 거치는 2가지죠. 그렇죠? 동시에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곱하시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D를 거쳤을 때 있죠? 3가지죠. 그 다음에 C를 거쳤을 때 4가지죠. 곱해주시면 돼요. 12가지. 그러면 B를 거쳤을 때랑 D를 거쳤을 때는 따로 말씀드리는 거. 그렇죠? 이것도 이거 해주셔야 이게 합의 법칙. 더해주면 괜찮지? 이것만 주의해주세요. 넘어가서 이제 그림 문제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림 문제를 좀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13번 때는 학생도 있겠지. 23번 얘기해볼게. 23번하고 24번 좀 같이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23번은 많이 보는 형태일 거예요. 많은 책에서 나온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푸는 형태가 뭐 어렵지는 않으나 내가 기술적만 좀 소개시켜주려고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서 영역이 5개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눠줬대.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나눠줬다고 보시면 돼. A, B, C, D 뭐 이렇게. 여기서 조건식을 잘 보셔야 돼. 이게 지금 영역 보시면 5개야. 5개로 쪼개졌지? 서로 다른 색은 몇 가지? 서로 다른 색도 5가지. 그러니까 5가지 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빨주, 노, 파, 검, 뭐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를 좀 세워줘야 되는데 난 좀 이걸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여러 가지 있겠지. C를 먼저 세워주시겠지. C, D, E, 뭐 A, B 뭐 이 순서대로 아니면 뭐 이렇게 잡아서 E, A, B, C, D 뭐 이 순서대로 잡을 수 있는데 이때는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좀 더 경우에서 세워주는 게 좀 편하네요. A라는 영역 보세요. A라는 영역. A라는 영역은 B, C, D, E 모두 다 인접하고 있지. 맞죠? 근데 B만 보셔도 A하고 C는 인접했는데 D하고 E는 인접하지 않잖아. 나머지 마찬가지잖아. C도 마찬가지, D도 마찬가지고 E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때는 경우에서 세워줄 때 E를 먼저 잡으시고 반드시. 그러니까 A를 먼저 잡으라는 건 무슨 말이야? 다 인접했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써볼게. 5개의 영역 중에서 모두 맞닿아 있는 형태 있지? 모두 맞닿아 있는 영역 있죠? 이거를 기준적으로 꼭 잡아보시라고. 이거를 기준 그림으로 잡아보시라고. 나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A를 먼저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A를 잡아봤을 때 경우의 수는 이제 이때부터 좀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지. 그래서 A를 먼저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는 상관이 없거든? 근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쭉 이게 좀 돌리는 게 좋아. 시계 방향이 있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 이 C, D, E로 가든 E, D, C, B를 가든 이런 형태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좀 해볼게요. 그냥 그럼 뭐 문자 순서대로 가는 게 좀 좋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잡아보겠다는 거죠. 항상 기준점. 이게 다 맞닿아 있으니까. 그러면
A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5가지가 되겠지? 다 되겠죠? 그 다음에 B로 넘어갔어 이제. B로 넘어갔지? 그럼 B는 있잖아. A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는 무조건 줄여줘야지. 맞죠? 서로 다른 색은 그쵸? 서로 다른 색 중복해도 되지만 맞닿아 있는 형태에서는 그쵸? 다른 색을 색칠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C는 B하고 A 모두 인접해 있죠. 당연히 2가지 색을 더 줄여주셔야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 D를 보세요. D 같은 경우에는 A, C에 맞닿아 있지만 B에는 인접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D는 B하고 같은 색이어도 되고 다른 색이어도 된단 말이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이렇게 3가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D는 A하고 C하고는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가지 색만 뺀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머지 보세요. E도 마찬가지지. E도 A하고 D만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A하고 D 다른 색으로 색칠하시면 돼요. 2가지 색 빼니까 이거 3가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해서 바꿔 표시. 이것 좀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한 거거든? 이 정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풀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건 내가 한 번에 쓴 거긴 한 거거든?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볼게. 이거 기준점이 뭐냐면은 D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2가지 나눠볼게. 첫 번째 D가 같은 색. 그 다음 2번째 D가 다른 색이에요.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볼게. A, B, C까지 당연히 5, 4, 3으로 가는 건 괜찮겠지? 근데 보세요. D가 같은 색이라는 거야. 어떤 영역과 같은 색이 가능하겠어? A하고 C는 당연히 안 되겠지? B하고 같은 색. B하고 같은 색이니까 이거 보세요. B하고 같은 색이니까 여기는 경우에서 한 가지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빨, 주, 노, 주라는 거예요. 주. 그러니까 무조건 D에 해당되는 영역은 B의 색칠한 영역, 색칠한 색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되니까 여기의 경우에서 한 가지 추가시켜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E는 아까랑 똑같아. E는 여기 2개랑 이제 맞닿아 있죠? 이 2색만 빼주시면 되죠. 빨 주를 빼주시니까 여기서 다시 3가지. 이런 식으로 세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이제 다른 색일 때 얘기해볼게. 다른 색이 이렇게 되겠죠? 5, 4, 3으로 이렇게 전개하면 되시고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빨주, 노, 이거 초가 되신다. 이렇게. 맞죠? 그럼 어떻게 돼? 3가지 뺐잖아. 그럼 이게 몇 가지 돼? 이게 다 2가지 되는 거야. 맞죠? 2가지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는 어떻게 돼? 어차피 이 색깔 빨주를 빼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3가지. 원래 세분수성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를 어떻게 돼? 곱해준 건 아니죠? 더해 주셔야지. 따로 발생됐잖아. 그렇지? 이 케이스 또는 이 케이스지.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 이게 나오지. 그렇죠? 1 더하기 2가 되지.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된답니다. 자, 그래서 27번도 얘기해볼게. 네, 27번은 내가 아까 소개시켜줬잖아? 괜찮게 풀어줄 거야. 여기 보시면 이웃하게 세운다고 했어. 이웃하게 세운다는 건 뭐야? 붙어있다는 얘기지? 1학년을 동그라미 해볼게요. 그 다음에 2학년을 뭐 내놓아볼게. 뭐 이렇게 표현했죠? 1학년 학생끼리 붙어있는다. 붙어있으니까 아까 어떻게 했는지 항상 붙어있으니까 이걸 한 명으로 간주하라고 했지? 한 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4명을 배열하시면 될 거 아니야? 4명. 맞죠? 그럼 여기 전체 인원은 몇 명을 간주할 수 있어? 5명. 간주할 수 있지? 5명을 1로 배열한 경우수 어떻게 돼? 5P5. 5P5는 뭐야? 5P5.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3명 있죠?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 여기서 어떻게 돼? 3명을 1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터를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알겠지? 이것만 계산해주면 돼. 괜찮은 문제니까. 31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네가 샘플 문제 있지? 그거 반복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 보시면 남자 2명하고 여자 3명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해볼게. 그래서
자,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했지.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만 잘 생각하죠.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야? 두 칸 떨어도 상관없어. 세 칸 떨어도 상관없는 거야? 한 칸 떨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여기서 고정적인 자리는 뭐가 되겠지? 여자가 될 거란 말이지. 여자를 고정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거야. 남는 자리 네 자리죠. 네 자리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 경우수 생각해주면 될 거죠. 4P2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뭐야? 여자가 고정적으로 갔는데 이게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 3P3, 3팩터리얼 그렇게 주는 거야. 괜찮지? 이웃하지 않는다는 걸 잘 해석해줘야 돼. 한 칸 띄워도 상관없고 두 칸 띄워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자로 고정적인 자리 이렇게 한 칸 띄워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맞죠? 이거 이웃하지 않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배열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도 배열 가능하다. 맞죠? 이웃하지 않는 거 맞지? 그리고 이렇게 해도 가능하잖아. 살칸짜도 상관없잖아. 맞죠? 이걸 잘 총 포함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네요. 그 다음에 34번 얘기해볼게.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형태는 비슷한데 그 소위조건 보시면 양 끝에 여학생이 온다고 했어요. 양 끝에 여학생이 온다.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인데 양 끝에 여학생이 온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림을 표현하면 당연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양 끝에 여학생 일단 오지 않는 맞죠? 그러면 이거 총 몇 명이야? 7명이지. 7명이니까 남은 자리 수는 몇 명이야? 5자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시는 거죠. 양 끝에 여자를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로 생각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니? 총 4명이죠. 4명이니까 4P2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남은 5명이죠. 여자하고 남자 섞였겠지? 남자 여자 당연히 섞였겠죠. 이게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총 5명이니까 5P5, 5팩토리얼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지? 이 정도 잘 기억해주면 돼. 이 문제 괜찮지? 그 다음에 38번 얘기해볼게. 38번은 아까 내가 적어도 관련된 문제고요. 아까 적어도 문제보다 오히려 더 쉬워요.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야. 사일런트 이렇게 나왔는데 6개 문제예요. 적어도가 나와서 적어도 아까 기억나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의미의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된다.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 끝에 모음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대되는 의미 써볼게. 전체 경우의 수죠?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반대되는 의미의 경우 수를 직접 빼보시고요.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한쪽 끝에, 양쪽 끝에. 양쪽 끝에 어떻게 돼? 모음이, 그렇죠.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지. 맞죠? 다 하나둘씩 세워주시면 되죠? 6개 문자죠. 6P 6이죠? 여기서는 6P 6이라고 한번 내가 표현해볼게.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음이 보시니까 S, L, 그 다음에 N, T, 4개. 그 다음에 모음, I, E, 2개. 양쪽 끝에 자음이 온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총 6칸이 있는데 여기죠. 여기에 자음이 와야 되니까 아까랑 식은 비슷하게 할 거야. 총 4개죠?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한 경우의 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 4개지. 나머지 4개는 그냥 4팩을 곱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좀 계산하시면 되고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하고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41번을 얘기할게요. 자, 41번에서 이것만
이것만 조심해 주면 돼. 0이 포함됐거든? 0이 포함된 거를 잘 조심해 주면 돼. 0부터 4까지 총 5가지 수가 있어요. 여기서 3개를 뽑았어. 서로 다른 3장을 뽑았어. 그래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림표를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식으로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세부 조건 보세요. 3의 배수의 개수지. 3의 배수의 개수.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경우수가 생기는지 하나둘씩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3의 배수는 뭐야? 어디서부터 시작해? 3으로 시작하지.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계속 곱해주면 되잖아. 이거 계산해봤어. 이렇게 됐어. 좀 길게 하면 이렇게 됐어. 나 아직 멀었지. 다 썼는데 그럼 다 써보죠. 일단 여기까지만 써볼게. 여기서 보시면 수가 0부터 4까지 있거든? 0부터 4까지 포함되는 맨 끝자리 두 자리를 좀 확인하자는 거예요. 1의 자리, 10의 자리에. 일단 3 보이시죠? 3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0, 공만 붙여주시면 되잖아. 이거 좀 이해가?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06이지. 여기 6 없지? 탈락. 0 탈락. 1, 2, 선택. 1호 탈락. 1, 8 탈락. 2, 1 선택. 2, 4 선택. 2, 7 탈락. 3, 0 선택. 3, 3 탈락. 왜? 서로 다른 수라고 하죠. 3, 6 탈락. 3, 7 탈락. 4, 2 선택. 4, 5 탈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막 여러 가지 막 배열을 한 다음에 선택을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치? 몇 가지? 6가지. 6가지 해당되는 세부적인 또 경우수를 세워주면 돼요. 요제 세 자리니까 100의 자리에 이제 경우수만 세워주면 되잖아? 여기서 좀 따져보죠. 시작한다? 여기서 보시면 10의 자리하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03이 붙었죠? 그럼 여기 100의 자리는 몇 자리 수가 나왔어? 03만 빼면 되잖아. 그렇죠? 1, 2, 4. 1, 2, 4 세 가지가 다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 세 가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요. 쭉 쓰시면 돼. 그럼 1, 2가 좀 달라졌거든. 1, 2 같은 경우는 100의 자리 0이 들어가면 안 돼. 0, 1, 1 빼셔야 돼.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세우시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더해주시면 되지. 괜찮니? 그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만 내가 살짝 수정 드릴게. 자, 이거 보시면 아니네. 이렇게 해서 쭉 세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 44번 얘기해볼게. 44번 이제 문제 관련된 문제거든?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형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금방 되긴 해요. 5개 문제가 있는데, 5개 문제가 있겠네? 이거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형태를 내가 얘기해볼게.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건 알파 앞에 순서대로 배열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떻게 되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 A, B, C는 가시고 E하고 D만 바꿔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여기서 다 끝났잖아. 그 다음에 어디 가시면 C에서 D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를 다 메꿔오시면 돼. 그러면 A, B, D, E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뭐가 되겠니? D 쓰시고 그 다음에 E, C 이렇게 순서 바꿔주면 돼. 여기 다 끝났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A, B, 2로 넘어가는 거. 2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C, D. 그럼 나머지 어떻게 돼? 헷갈리는 문제가 되지. 괜찮지? 이런 식으로 보면 돼. 그럼 볼게. 여기서 보시면 갑자기 C가 나왔거든요? 5자리가 C가 나왔단 말이야. 이게 몇 자리인지 확인해 줘야 돼.
그럼 이걸 일일이 다 세워줄 수는 없잖아. 너무 많이 시간 걸려. 기준점을 좀 세워보세요. 이렇게 좀 세워보시면 괜찮거든? 첫 번째 자리를 A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개인한테 먼저 몰라. 다 채워주시고, 블랭크 해주시고, 여기서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될 거야. 3가지 빠지지, 2가지, 1가지. 하면 되네. 이게 어떻게 돼? 4팩. 4팩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4P4라고 쓸 수 있지.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저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B로 쓰시면 돼요. 당연히 4팩이잖아. 그쵸? 당연히 4팩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C를 또 앞장 세우시면 되겠지. 여기서는 좀 이제 세부 좀 잘 보셔야지. 이거는 C, B가 나왔지. 그러니까 C는 일단 되겠죠. C, A를. 여기서 문제 하나 좀 추가시켜줘야 돼, 세부적으로. 맞죠? 그러면 이제 블랭크가 지금 3개잖아, 블랭크. 3, 2, 1이지? 3, 2, 1. 3, P,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니까 C, B를 써도 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좀 세부적으로 많이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 B, 어디까지? D까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기서 2가 시작돼, 2. 그러니까 C, B, D 여기서 블랭크 되는 경우를 세워주면 되죠. 그럼 가능스럽게도 금방 되죠. 2, P, 2가 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맞아. 일단 이렇게 먼저 세워주셔야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 세워주셔야죠. 이거 2가지가. 왜냐면 12로 넘어갔을 때는 바로 A가 시작되니까. 이걸 먼저 세워주셔야지 여기에 대한 경우수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2P 2가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음에는 이제 뭐가 보인다는 거죠. 2가 되죠. 이건 굳이 뭐 이렇게 세워줄 필요도 없어. 처음엔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죠. 맞죠? 두 번째 뭐 이렇게 되시지. 세워주신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또 2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해가? 이 틀이 좀 이해가니? 네. 이해만 하시면 돼. 나머지 계산하시면 되지.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 2, 3은 이렇게 되시고, 이거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이렇게. 4, 3, 2, 1. 24. 24. 이런 식으로. 9가 되지. 그게 답이 된다? 그 다음 더하면 60 나와?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지. 4, 4, 6, 4. 하나 피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제 전체적으로 다 풀어줬으니까, 47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세요. 일단 또 클래스 시간에 온 학생들 여기까지 다 풀면은 내가 또 추가 또 과제 줄게요. 그거 풀어보시면 돼요.